자, 파일 열시면 됩니다. 그 프린트물 자료는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요거 하셔야 돼요. 거기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 함수이신데요. 오늘은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문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select case 구문을 먼저 설명 좀 드리면, 이것은 조건이 여러 개인데, 다, 나중에 할 거지만은 다중 if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문이 이제 약간 틀립니다. 일단은 셀렉트 케이스 부분은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 있어요. 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세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 다음에 인수가 들어가고요. 인수는 지금 프린터 보시면 괄호 안에 월 프리백 인수예요. 그 인수 값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요 인수하고 누가 비교할 거냐면, 케이스 이즈가 없으시냐면, 자, 요거 경우와 이즈는 원래 같다는 뜻이거든요. 경우와 같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교연산자가 들어갈 때는 is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비교연산자를 안 쓰면 is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인수가 숫자 데이터라면 비교값에만 100을 쳤다 합시다. 이상을 넣었어요. 그 100 이상인 경우와 같답니다. 그러면 요 인수하고 100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명령문 1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이 구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요 값은 달라지겠죠. 그 대신 이제 엑셀과 똑같이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묶어야 돼요. 비배도 꼭 쌍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is를 사용하지 않고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to는 사이값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 이상 70 이하인 경우, 그럴 때 여기 연속범위죠. 차이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is가 빠지고 60 to 70 이라면 60과 70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to 명령을 쓰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가 계속 있을 때는 첫 번째 경우고, 얘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가다가 이제 이 조건도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case else가 그 밖의 경우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 명령이 들어가고, 동결은 and select입니다. and if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구문을 한번 넣어보면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방법. 개발 노후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삽입 가서 모듈을 위해서, 모듈 안에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첫 줄만 칩니다. 퍼블릭부터 치시면 돼요. 소문자로 치세요, 소문자로. 퍼블릭 펑크션. 그 다음에 FM 할인액입니다. 그 다음에 월 불이백, 인수. 저는 첫 줄을 치면 자동으로 n 펑크션이 생겨요. 여기서 이 코드를 짤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 할인액을 구할 거예요.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거든요. 할인액은 월 불이백 곱하기 할인율인데, 이 셀케이스 분이 쓴 이유가요. 월 불이백 때문에 쓴 게 아니고, 할인액에 뭘 곱할 것인지, 그거 때문에 적는 겁니다. 그럼 할인율은 월 불이백이 20만 원 미만이면 2%거든요. 나중에 2% 주실 때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은 비주얼 베이직은 퍼센트 계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0.02로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구문이 자, 일단 뭐 처음이기 때문에 또 치면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셀렉트가 케이스로 쳐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인수는 뭘 넣을 거냐? 월 불이백이 아니고 할인액입니다.
할인액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어, 근데 사실은, 할인이 아니고 월 불이익이죠. 자, 그렇습니다. 월 불이익의 인수입니다. 월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여기서 갖고, 엑셀에 요 데이터를 갖고, 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코드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 월 불이익을 선택했을 경우거든요. 이거하고 비교되는 값이 이제 들어갑니다. 케이스 다음에 is. 그리고 비교연산자 미만 넣어주시고요. 10만 원 치시면 공짜 개수 잘 치시고요. 자, 그러면 20만이 이 값이 월불이백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명령문 1이 들어가요, 여기. 이거 들어갈 때 넣는 것은 사용자 정의함수부터 먼저 들어가고요. 뒤에는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이거 복사했었어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걸 그 위에 보면 할인의 계산식이 있죠. 월불이백 그대로 찍으면 되고요. 요거는 엑셀에서 갖고 올 거고. 근데 곱하기 할 때 여러분들 할인율은 우리가 직접 쳐야 돼요. 그런 경우 2%니까 0.0. 여기 처리할 명령문 1. 여기 2% 따지면 조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와 같다면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0.01을 곱할 거고. 이게 아니라면 이 두 줄을 복사를 하십시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두 번째 경우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미만으로 시작했으면 미만을 기준으로 경계를 잡으시면 돼요. 조건 넣을 때. 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미만하면 당연히 20만 원 미만 값은 다 처리됐고 남는 것은 20만 원 이상부터 남겠죠. 그래서 30만 원 미만하면 20만 원 미만도 들어가요. 야가 벌써 미만 값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 이상부터 30만 값만 처리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만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3%니까 0.03. 그 다음에 40만 원 미만이면 또 갖다 붙이고요. 자, 미만으로 가면 됩니다. 40만 원. 그럴 때 0.04죠. 그 다음에 그 이의 경우는 40만 원 이상은 그 밖에 경우 필요하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else 하죠. 그럴 때 요 줄만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복사를 하지 않고 타이핑해도 관계는 없는데 오타가 많아요. 그래서 복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0.05. 그 다음에 다 끝났기 때문에 종결은 and select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문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요 구문은 제가 요거 늘 올려드리잖아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보시고 이렇게 분명하면 되겠죠. else 이거 빠졌는 거. 자, 다 듣고 x 닫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할 때는 fx 늘리시면 돼요. 근데 h4세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fx를 이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범주 선택에서 야를 클릭하시고요. 그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든 함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fm 할인액이 보이죠? 야를 선택하면 돼요. 확인. 그리고 월브리백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요 데이터 처음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2400 밑으로 자동 채우기. 14,000, 2,100 이렇게 넣으면 잘 됩니다. 안 나왔을 경우는 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게 있는지 이렇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넣었부터 시작입니다. 넣었부터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출제용 삶은 좀 고칠 게 있어요. 뭘 고쳐야 되냐면, 그, 평가는 합계가 350 이상. 혹시나 여러분 제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프린트문이 안 바뀌어 있으면 합계가 총점으로 되어 있나요? 프린트문에?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총점으로 바꿔주세요. 혹시나. 그 오타면 오타. 자, 그래서 구문은 출제용 3번은요. 다중 if 구문인데 처음에는 if 다음에 조건 1 된 조건 1 만족한다면 영영문 1. 두 번째 조건 할 때 else if 쓴다는 거고요. 조건이 된 명령문이 계속 조건이 있으면 else if로 쓰면 되고요. 마지막은 else로 끝내면 돼. else 그 밖의 경우는 최종 명령문 종결은 end if.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 속에 대입하면 총점이 350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M 평가는 A 등급인데 문제에서 요 뒤에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이랬죠. and 문자의 결합 연산이라고 봐야 돼요. right는 구분 코드 콤마 2가 되는 이유는 구분 코드는 인수입니다. 인수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엑셀에 이 데이터를 갖고 와요. 집어 넣어버려요. 두 개가 추출한 값을 and 때문에 야가 결합되겠죠. 이거하고. 그첫 번째 명령문 1.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else를 좀 넣어줘야 돼요. if밖에 없으니까 300 고치시고 야는 B 등급 고치면 되죠. else 그 밖에는 갖다 이걸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야를 실어받고 동결은 엔딩.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끝났다면 닫게 하시고요. 또 대입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3세례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함수 3입니다. fx 올리시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평가입니다. 확인. 이제 주소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부분 코드 찍고 총점 주소 찍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리면 B등급 65 그리고 밑으로 자동 치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남았죠? 4번. 그럼 요령을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엄영은 여러분들의 목이죠. 큰 차이도 없습니다. 기초가. 지금은 여러분들 실력은 아니고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이제 잘 풀리면 여러분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 출제 유형 4는 뭐냐? 또 일단은 두 줄 쳐야 되거든요. 일단 개발 노트에 가서 비주얼 베이지 퍼블릭 펑크션 FM 치기 싫으면 요것만 복사해서 잠시 복사할까요? 요까지 똑같으니까. 그리고 삽입 가서 모듈 가서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 뒤에는 비고라고 치면 되겠죠. 여번의 인수는 영어, 논술, 그 다음에 상식입니다. 요번에는 뭐냐면요. 이거라는 사용자 정의함수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영어, 논술, 상식이라는 모두가 들어요. 모두. 요번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and 관계는 and 연산자를 써야 돼요. 동시만족관. 모두는 동시만족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때 영어, 논술, 상식 각각 단어를 조건을. 그럼 조건 A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크게 보면 야가 어떤 보조냐면 단일품. 단일품인데 큰 조건 A라 할게요. 요 조건 A 안에는 조건 지금 총 몇 개가? 세 개가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그때 조건 A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번호를 드린다면 조건 1과 조건 2, 조건 3이 다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뭐 주로 추측을 이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하위 if 부분이 나왔거든요. if 하기 if.
이것이 인기가 좋았는데 요거 조금 사라지는 추세고 여러 조건이 AND와 OR의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 의미하는 경우가 요즘에 기출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 구문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따로 해볼 거고요. 지금은 단일 푸지만은 조건 1이라고보다는 조건 A 안에 세 개의 조건이 동시만 조건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AND가 앞에 들어가고 조건은 가로 안에 우리 넣었잖아요. 보고 필터가 조건 표식에서 여기 넣었잖아요. 함수를. 근데 비례는 중간에 놔둬요.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을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그리고 지금 문제 보면 영어, 논술, 상식 모두 80 이상이면 영어의 0.4는 곱하라는 소리거든요. 논술의 0.4, 상식 0.3을 곱하여 돼 있죠? 그리고 다 더하는 소리예요. 더한 값 뒤에 빼기 상위권이라고 글자 붙여야 되고요. 그게 T값이에요. 이게 명령문이죠. T값보다는 명령문.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빈칸은 여러분들 연달아 쌍따옴에 두 번 쳐줍니다. 저라면 요 조건을 요것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그만이거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영어 80 이상을 못 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상기호 몰라서 어렵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연산자 다 외웠다고 보고 자 그럼 한번 해보면 if 자 영어는 인수성이 다 돼 있거든요. 인수성을 했다 소리는 엑셀에서 이 주소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영어 치시고, 영어는 문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인수입니다. 영어가 80 이상, 이상기호 놓고 80. 그리고 조건이를 끝났죠. 인데 조건이는 논술, 이상기호 놓고 80. 그리고 또 엔드로 다 연결해야 돼. 그 다음에 상식, 그 다음에 이상기호 놓고 80. 이 조건 세 개가 동시로 만족한다면 이게 조건, 큰 조건 A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조건이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밖의 경우로 처리됩니다. 이게 조건을 만족했을 때 FM 비고에는 복사했을까요? 여기는 계산식을 리콜 영어에다가 영어 곱하기 0.4를 하고 더하기 논술에다가 곱하기 0.3 더하기 그다음에 상식에다가 0.3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and 뒤에 뭐 붙여놨냐면 쌍따옴을 치고 빼기 여러분들 상위권이라는 글자 붙여놨는 거죠. 문자 데이터 여러분들 이렇게 쌍따옴을 쳐줘야 돼. 뭐, and는 뒤에 것을 결합시키는 문자를 결합해서 해주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else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명령문은 FM이고 요 자리에 있는 경우 이꼴 공백은 연달아 상담부터가 공격을 금지 이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대비해 보면 자 호출해서 한번 넣어볼까? FMB고 이거하고 확인 주소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영어, 논술, 상식 논술, 상식을 찍어주면 되지. 그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세 개는 비어 있고요. 네 번째는 92.9 빼기 상위권 이렇게 나오면 된 거죠. 안 된 경우는 뭐 오타 검사 못 해보시고요. 자, 배열 수식을 할 건데요. 잠시 후 닫고. 함수를 꼭 맞춰야 될 두 문제도 또.
사용자적인 함수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야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오해분이죠, 어찌 보면. 열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만 풀면 합격해요. 이런 질문은 제일 어리석은 질문. 그러면 뭐 1급 합격 안 할 사람이 없죠. 이것을 풀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야.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접근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학원에서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연습 플러스 질문이죠. 또 종강하면 그때 바빠가지고 데이터 달라는 분이 많은데요. 데이터 없습니다. 우리 종강하면 데이터 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 배열 수식은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왜 사람들이 자꾸 틀리느냐? 기초를 확실하게 안 가서 그래. 일단은 일반 함수가 지금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배열 수식에 나온 일반 함수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반 함수 문제는 유튜브에 올려놨죠? 여러분 보셨어요? 따로 보신 분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보신 적 있을 거야. 잠시 알려드리면요. 그 배열 수식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배열 수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배열이 뭡니까? 뭐, 그거 뭔데요? 그런 분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가 배열 수식하는 이유부터 알아보면요. 배열끼리 계산을 수행한다. 배열끼리는 범위죠, 범위. 그런데 이런 거 왜 써야 됩니까? 그건 이제 해석하시면, 역시 배열 수식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함수 공부를 좀 했을 때죠. 배열끼리 계산하면, 딴 거는 이유는 요겁니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느리면 왜 쓰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간단한데요. 단가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개념부터 먼저 짚어드리면, 그 다음에 함수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마다 커마 1급을 취득해놓고 해석하시면 다시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안 써봤기 때문에. 단가하고 수량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간편한 얘기입니다. 가격이 없어요. 여기는 제품이 있어요. 제품명. 간단히 예로 이렇게 쭉 20개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럼 단가 여러분들 1,000원, 수량 10개, 단가 2,000원, 20개, 여기까지 이렇게 3,000원, 30개.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건 임시로. 그럼 여기 밑으로 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팀장이 있어요. 또 팀장, 팀장이 내지만 요 밑에 단가와 수량 합계를 따로 추출해서 가격이죠. 총가액 추출해서 보고해라. 근데 조건이 기입됩니다. 조건 없이 쓴다면 쉽죠. 조건 없으면 우리가 뭐 아주 쉽게 단가 곱하기 수량을 요 밑에 해가지고 합계를 내면 되겠죠. 그죠? 따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하려면 뭐 쉬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합계 딱 구하고 늘성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따로 구해봐라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몇 시야 몇 살 때는. 근데 딱 구하고 뭐 이게 뭐 어렵지? 이래놓고 이래가지고 곱하기 합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거 곱하기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합계에 대해 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합계 쓸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따로 한다면 그죠?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로 밑에서 한다면 이로써 그렇게 안 나오니까 더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열수식을 뭐 그냥 다 피했는데 배열수식으로 이게 그냥 총 가격을 구해서 보고를 하시오. 있을 때, 요 셀에 대해서 그냥 구해라. 했을 때는 좀 함수 조건 없이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면에서 일일이 더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배열이 뭐냐면 단가 배열이 범위거든요. 어차피 가격은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곱해서 나온 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각 인수들을 합계를 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배열과 이 배열은 어떤 연상관계예요? 곱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 수식은 합계를 낼 건데 배열끼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배열일과 이 배열일은 곱하기죠. 라는 배열입니다. 곱해서 각 곱했던 값의 인수들이 3개 나올 거 아닙니까? 3개. 그죠? 그어서 야 합계를 내는 거야. 한 번. 그러면 컨트롤 Shift 치면 여러분들 합계값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자, 이제 컨트롤 엔터 칠게. 그죠? 이것은 에이 뭐 이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뭐 머리 아팠습니까? 아, 이건 한 답이에요. 조건이 개입되면 이게 뭐 여러 함수가 있지만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배우실 쓰면 한방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울 수식에 배우는 이유는 빠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거의 실무에서는 뭡니까? 조건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식을 알고 있으면 이분은 업무능이 훨씬 빨라져요. 일반 함수보다는. 그래서 1급에서는 그걸 많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있고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 두 가지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난이도가 더 높죠. 일반 함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좋은 결은 항상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함수에서 엔터로 준비인데 여러분들 배열 수식에서는 배열끼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배열 수식 맨 앞과 맨 뒤가 중괄호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연습했던 거 보여드리면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맨 앞과 맨 뒤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야들은 배열로 계산하고 보면 돼요. 배열 수식을 여러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 일반 함수가 쓰기 싫은 거예요. 실무 가면 다 배열로 다가옵니다. 왜? 완전 편하거든요. 뭘 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하다 보면 배열 수식이 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이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공식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if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if를 쓰라 안 쓰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선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공식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배열 수식은 나중에 가로수가 맞지 않는 경우 에러 뜨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if를 사용하는 경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요거부터 먼저 보면 여기 배열 수식 공식 1을 합시다. if를 사용하는 경우죠.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if 다음에 일단은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동동상이 뭐냐면요.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겁니다. 가로수 때문에 에러가 많이 뜨기 때문에요. 함수명 다음에 함수명 다음 if, 즉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즉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돼요. 근데 쌤, 전 가로수는 제가 알아서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분을 물어보면 한 개만 맞춰요. 이 식이 길어지면 에러가 제일 많이 뜨거든요. 가로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한 개 지켜주시면 돼요. 공통사항 요겁니다. if를 쓰든 안 쓰든. 이렇게. 공통사항은 여러분들,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잖아요. 우리가 출판사 교재는 저의 교수법과 틀려요. 그쪽에 출판사 교재를 편찬한 분들의 생각이고 가로를 만약에 계산본을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가로가 세 번 닫히죠. 그럼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제시하고 틀리겠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로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중요한 가로수부터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요. 가로부터 잘 맞춰야 되거든요.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거고요. 중요한 건 if가 있으면 콤마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건이 곱하기는 여러분들 논리 곱 연산이기 때문에 동시만족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만족할 게 좀 쉬운 문제거든요. 그럴 때 여기 t값이 원래 t값. f값은 0을. 근데 0은 실기에서는 승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죠. 계산 범위.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데 곱하기 계산 범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if를 사용한 경우인데 배열수식 두 번째 공식이죠. 개수를 즉 인원수인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 개수를 구하는 경우는요. 식은 똑같은데 콤마 계산 범위가 아니고 개수는 콤마 1이 되죠. 인원수식을 볼게요. 이걸로 바뀌면 개수는 콤마 1이 들어가고 계산 범위는 계산 범위가 들어갑니다. 여기 2죠. 그 다음에 if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통사항은 뭐냐면요. 가로수를 알아보면 가로수 부분입니다.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요. 공통사항은 야는 if를 쓰든 안 쓰든 똑같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가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는다. 자, 여기 공식 if를 쓰는 경우 다 끝났어요. 계산 범위하고 개수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함수명은 달라지죠. 평균이면 에버리지, 합계면서 최대면 맥스, 최소는 민, 그 다음에 라지 스몰도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고. 함수명 문제에 따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좀 이따가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배열 소식 3, 요까지 공식까지만 설명하고 쉬었다고요. 배열 소식 3은 여러분들 뭐냐? 이것은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문제 속에 쓰라 안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만 닫아주면 가로 때문에 에라 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요거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공통사항은 요겁니다. 이 부분이 공통사항입니다.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 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곱하기 계산 범위입니다. 자, 이것은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아니고 이것처럼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야가 배열주식 4입니다. 여러분들 4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 개수 인용사 같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경우. 그럴 때는 야가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를 안 해도 돼요. 왜? 사실은 야가 true가 나오고 야가 true가 나오면 true 곱하기 true는 여러분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야가 0이면
야가 0이 돼버리죠. 그럼 썸이라면 인수가 1 아니면 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뭐 1, 0 이런 식으로. 합하면 인원수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은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략 가능한데 안 넣어도 될까? 별주식 5가 요거예요. 뭐냐면 올라가서 별주식 5가 요겁니다. 자, 여기에 내려와서 5인데 요것은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한 개 더 넣었어요. 조건이 한 개만 있는 개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곱하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곱하기를 안 했지만 조건에 tru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at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배열 안에 셀 안에 조건 검사에서 한 true고 야는 false고 야는 true가 나왔어요. 근데 이 r을 만약에 숫자 값을 안 바꿔주면 이 함수명이 sum이랍시다. 인원수가 할 때 sum. sum을 요 인수를 true, false, true로 넣어버리면 sum은 야를 계산할 수 없어요. sum은 개수 구할 때 수치 데이터 계산만 잘리거든요. 근데 야가 true가 나왔을 때 곱하기를 하면 이 true가요 1이 되는 거고 false가 0이거든요. 곱하기를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은 어차피 sum을 해봤자 이넘수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개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자, 우리가 true, false라는 개념은 문자가 되니까 안 틀리죠. true, false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true와 true를 곱했을 경우 과연 야가 에러가 뜨느냐 아닙니다. 연산을 하면 야 1이 됩니다. 에러가 뜨는 게 false는 0이거든요. 그러면 0이 되죠. 그럼 얘가 만약에 true를 한 개 넣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그냥 방이 0이 되죠. 1 곱하기 0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세 개가 true, false, true가 나왔어. 그럼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썸, 이제 인수를 또 그대로 받아쳐야겠죠. 그럼 이 아들이 썸이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 못하죠. 그런데 요 값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곱하기 1을 해줌으로써 1을 넣어주잖아요. 1. 그러면 곱하기 1한 값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온 인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은 이거 곱하기 5니까 당연히 1로 계산될 거고 야는 여러분들 이렇게 0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 합계를 낸다는 소리가 개수걸 곱하기 1을 해줌으로써 여러분 true를 만족하는 셀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두 개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두 개라면 야는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두 개 곱하면 이게 되고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여러분 곱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곱해서 한번 넣어볼게. 이건 옆에 놔두고 그러면 삽입해가지고 야를 조건이는 이런 관계 아닙니까?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것을 곱하니까 true에다가 true 곱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요걸 안 넣어도 여러분 안 넣어도 여러분들 1, 0 값이 나오는 거죠. 제가 면에서 이가 똑같은 원리죠. 조건 1과 조건이 나온 결과값을 하면 1이고 펄스가 들어가면 0이고 1이죠. 야는 곱하기를 안 해도 이 값으로 한 명, 두 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수를 구할 때는요, 곱하기를 생략하시고요. 넣고 싶어 넣어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무조건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야는 참조로 곱하기 1은 생략할 수가 없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수식은 또 5개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것은 공통사항이랬고요. 그럼 포탈 정리를 해보면 이것을 먼저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개수, 인원수를 구하는 경우는 함수명이 if가 들어가는 경우는 콤마 1이고요. if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곱하기 1인데 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는 곱하기 1.
얘는 if를 쓰는 경우고 안 쓰는 경우 세 가지 있고 여러분들 if를 사용한 경우는 여러분들 콤마 계산 범위 콤마 1이고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계산 범위는 곱하기 계산 범위 개수는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들어간다는 소리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곱하기이고요. if를 사용한 경우는 콤마입니다. 콤마.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 1이냐 곱하기 1이냐. 콤마 계산 범위냐 곱하기 계산 범위냐. 이밖에 이 차이가 없어요. 가로수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공통은 가로 쓰는 조건은 무조건 가로를 묶는다는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 묶지 않는다. 그 다음에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로인데 지금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고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영어는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는다. 이것이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면 에라 뜨는 분들 보면 이 가로수를 안 맞춰요. 그래서 에라가 떴어야 하는 분들은 가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에라가 뜨는 거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끝나지. 그럼 여러분들 공식은 토탈 이거죠. 개수 인원수하고 그다음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로수는 왔는데 여기 여기도 한 개 적어두면 계산 범위.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if를 쓰는 경우부터 적어드리면 여기 곱할 콤마 계산 범위고요. 계산 범위고 이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요. if가 없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계산문입니다. 가로를 공식은 총 몇 개 있냐면 다섯 개가 있다 이거죠. 계산공의 줄을 기억하고 개수, 인원수 같은 말. 그럴 때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1,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곱하기 1인데 야는 요 곱하기 1은 생략하는 거죠. 그 말이죠. 한 개일 때는 꼭 넣어줘요. 그총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다섯 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 이 공식 다섯 개밖에 안 돼. 이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문제 패턴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별 수식에서 또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 조건식입니다. 일반 함수에서는 우리가 조건식 넣을 때 기본 형태가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 값이지만요. 배열 수식에는 틀려요. 통째로 참조 범위가 배열입니다. 야를 잡아서 야가 여기로 가서 한 방에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찍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비교값으로 주소를 지정하는 건 있는데 처음에 야가 여기로 찾기 위해서는 범위를 잡는 거거든요. 그럼 한 방에 야가 여기로 가서 요 어떤 배열 안에서 모든 셀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방에 다 해버려요. 이게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쭉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참조 범위로 가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참조 범위를 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함수를 써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를 쓰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어떤 그 상품 코드가 있다면 A001이 있고 B001이 있습니다. C001. 그러면 항상 배열 수식은 다른 표에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떤 뭐 이 단가라면 단가의 합계를 구한다면요.
야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면에서 합계를 구해서 썸을 쓰겠죠. 함수는 갈로 열고 if를 쓰라는 다음에 if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그리고 야가 표 1이라면 표 2에서 한다면요. 이렇게 잡아서 물론 고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야가 여기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001이 붙어 있죠.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 범위를 잡아주면 안 되고 여기서 앞에 끔 한 개 추출한 값으로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들이 요 가서 찾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 아가 검토를 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검토되는 게. 먼저 여기서 우리가 레프트를 쓰잖아요. 왼쪽에서 한 개를 추출한 값을 쓰라 해도 레프트 함수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레프트는 일반 함수에서는 그냥 주소가 찍히지만은 이렇게 셀 주소. 배열수식에서 이 함수를 쓰면 참조 범위로 싹 다 바뀝니다. 항상. 한 방에 잡아서 한 방에 추출할 거. 그럼 어떤 식이냐면, 보이시는 게, 배를 잡고, 콤마 1을 하지 않습니까?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한 방에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것 가지고 야어로 가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요 식이 이제 참조 범위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드는 식입니다. 여기, 요 패턴이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서 즉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가서 이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소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패턴.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패턴. 그리고 3번은 참조 범위, 뭐 일부만 추출한 건 아니고요. 전체 참조 범위에서 일반 함수의 결과값이 여기로 가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함수 써가지고. 부소를 찍는 경우하고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참조 범위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숫자나 문자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의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실무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직접 숫자 입력했던 값별로 가서 찾는 거죠. 주소가 그래서 4번 패턴은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와요. 주로 이제 패턴 1, 2, 3번 패턴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는요, 조건 입력할 때는 문제 속에서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다음에, 3번은 배열수에 사용하는 범위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참조 범위하고 계산 범위. 참조 범위는 항상 조건을 검사할 범위. 그냥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딴 표에서 잡아서 쓰거든요. 표를 참조해서 다른 표에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떨어져 있는 범위다 보니까 무조건 고정. 자동 채우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도 보통 절대 참조를 쓰는데 문제에 따라서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즉 바로 옆에 또 다른 계산 범위를 구할 때. 그때는 핵만 고정되는 형태가 시험지에 또 나옵니다. 열은 고정을 풀어주고 핵만. 그래서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 범위는 늘 정해져 있는 고정인 거예요. 계산 범위는 절대 참조 한 80%, 혼합으로 쓰는 문제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범위는 대부분이 고정입니다. 나는 항상 고정. 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야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찾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그다음 자동 채우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할 때 여러분들, 이 참조 범위와 계산 범위는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고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의 힌트, 배열 수식에서 조건 힌트가요. 무슨 별이거든요. 이게 조건 힌트.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은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친다는 거. 근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 지금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해서 문제 속에서 이게 어디 쓰이는지 봐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보시면, 프린터 보시면요. 그 배열 수식 1로 가셔가지고, 노란색 부분이 배열 수식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 수식에서는 혼합 참조가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은 요 왼쪽하고 위쪽 주소가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 아니면 어떤 인수값으로 많이 쓰는데요. 주로 촉구로 많이 써요. 근데 왼쪽 주소는 나중에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같이 구할 거거든요. 왼쪽은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열만 고정. 밑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왼쪽은 열만 고정이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올 때 위의 주소는요, 행만 고정. 밑으로 야는 밀리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행만 고정식. 항상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주소입니다. 안 가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 열만 고정 F4키를 세 번 누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면에서 이거 찍고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열만 고정된 주소가 되거든요. 반대로 위쪽 주소를 찍을 때 조건이나 인수값을 찍을 때는요. 위쪽 주소는 항상 행만 고정입니다. F4키 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이것도 우리 그때 한번 언급했지만요. 야구 베이스를 생각하면 되죠. 홈 베이스 한 1루수, 한 2루수, 한 3루수거든요.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그렇게 꼭 항상 이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했을 경우죠. 근데 여러분 참조로 만약 위의 것은 없고요. 밑으로만 당긴다 했을 때 이걸 썼을 경우 야는 그냥 일반 상대 참조를 쓰면 돼요. 밑으로만 당기면 돼요. 야는 옆으로 안 당길 거니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만 왼쪽 주소는 열만 고정입니다. 밑으로 당기는 것은 열만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음. 그래서 시험에서는 팽이 풀려 있느냐를 보는 거지 열이 고정되는 말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밑으로 이제 요 부분만 문제가 있을 때, 양 없을 경우. 근데 출판사 교재는 열이 고정되어 있는 주소로 답안지 올려놓다 보니까 열을 고정 안 시키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답안지는 여러분들 행이 고정이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고정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에 문제를 보시면요. 성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표 2에서 구할 거예요. 이 성별은 것은 M, 남자, W는 여자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책에, 프린트물에. 야는 무슨 의미냐면 코드의 첫 번째 자리죠. 요거. 야를 한 개,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요. 성별, 이게 조건입니다. 야가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요는 뭐냐면 야는 조건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서몰 함수가 있죠. 이것은 함수명이 서몰입니다. 주식에서. 서몰 써가지고 남자 중에서 여러분들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 있죠. 1등, 2등, 3등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순위함 쓰는 건 아니고요. 기록이 계산범위 됩니다. 나중에. 음. 기록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기록 점수에서 숫자가 작은 게 1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작은 값이 1이죠. 그 대신 남자만 찾아가죠. 그 1등인 뭘 구하는 거냐면요. 기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계산 범위. 그러면 이거죠. 일반 함수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스몰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짝값이고요. 레프트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이 함수는 다 했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일반 함수가 이제 배열 수식에 들어갑니다. 성별은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놓고
야를 찍어서 네가 요 가서 구하라. 네 거 찾아라 하면 엑셀은 못 찾죠. 여기는 데이터가 더블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딴 데이터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가 세요. 그래서 야가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 음. 그러면 조건 한 개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주어진 if를 쓰는 경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말 뭐냐면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if가 쓰는 경우입니다.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식이고요. 그러면 여기 함수명에 스몰이 들어가면 있거든요. 자, 스몰 함수는 여러분들 스몰 쓰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건데 왜 k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두 번을 닫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k를 안 넣어버리면 스몰은 k랑 인수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이 조건에서 M자, 남자만 찾아서 계산 범위에 가서 남자인 것만 인식하겠죠. 이런 식으로. M인 요거 인식하고. 이렇게 해서 M인 거 요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찾았는데 명령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사용자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뭐 찾아주면 돼요? 이거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인수값이 한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첫 번째 작은 값이지. 두 번째 작은 값. 요걸 넣어줘요. 그래서 그 넣는 인수가 요거야.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냐고 요 주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두 번 더 넣으면 약간 에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스몰하고 라지는요. 가로 두 번 닫기 한 번만 닫고 콤마 K를 넣어줘요. 여기 12시 공치. 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요 계산 범위에서 찾을 거 아닙니까? 남자만? 기록만 찾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K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바로 왼쪽 셀 주소가 돼요. 그래서 에아가 순위 셀이죠. 1등, 2등, 그 주소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까 설명해 보죠. 자동 채우기 할 경우인데 우리가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것도 같이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구하고 요것도 다 구해야 됩니다. 딱 일일이 뭐 식을 넣는 건 아니고 시간에 넣고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 구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힘만 고정돼야지 맞죠? 야가 밀리면 안 되고 야는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왜 여자만 찾고 남자만 찾아야 돼. 밑으로 밀리면 이하가 여기서는 이하가 조건이 되버려요. 따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의 주소는 밑으로는 바뀌면 안 되고요. 왼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래서 열고정. 그때 이 주소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는 왼쪽 셀 주소는 열만 보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문제는 위쪽은 행만 보죠.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루수, 2루수는 기억하면 돼요. 그럼 말로써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몰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여러분들 두 번 닫는데 K를 놓고 닫을 거예요. 여기 한 번 닫고 원래 두 번 닫는 건데 스몰 라지는 K를 넣어주고 마지막 갈로 닫아요. K는 왼쪽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선수 코드 범위가 원래 기존의 참조 범위거든요. 이 안은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항상 고정. 기록 범위도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는 조건이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조 범위하고 여기서 계산 범위는 절대 참조예요. 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생각하는 절대 참. 계산 범위는 간혹가다 혼합을 쓸 때 있대 그 문제는 아닙니다. 에코 쌓기를 한번.
자, 요거만 처음에는 이 주소 형식 바꾸는 게 좀 헷갈리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해가 돼. 무조건 야는 고정, 무조건 고정인 거예요. 야는 간혹 가다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 고정시켜야 되고요. 야도 고정시켜. 위쪽은 행만 고정. 왼쪽은 열만 고정.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되거든요. 자, 한번 써보면. 자, 너나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써머리 함수명이죠. S만 쳐도, SM만 쳐도 써머리 나오죠. 더블 클릭. 함수명이 들어갔습니다. 갈로 열고, if를 쓰는 경우죠. if 다음에 갈로 두 열고, 참조로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은 우리가 이 M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내가 찾으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우리는 사용자는 범위를 잡아줘야지 하고 찾으러 가는 거죠. 그게 참조 범위. 참조 범위를 그냥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더블 맺는 게 아니고 옆에 것도 많죠. 그때는 기존의 참조 범위 가지고는 조건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추출해줘야 되죠. 그 추출한 요것을 새로운 창조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레프트가 돼요. 레프트. 그럼 LEFT. LE만 쳐도 레프트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원래 레프트 함수는 일반 함수에서는 주소지만은 배열에서 무조건 참조 범위를 잡아야 돼요.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구할 거예요. 그러면 참조 범위는 선수 코드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야는 고정입니다.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 뭐냐가 참조 범위.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만 한 방에 다 추출할 거. 이 발로다. 야가 뭐냐면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참조 범위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돼야 돼. 문자는 다 는입니다. 는. 같은 문자는 같지 않다도 있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문자는 같지 않다, 같다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위의 주소, 요거와 같은 것을 찾겠다. 야가 가서 찾겠죠. 그죠? 그래서 야 찾을 때 여러분들, 야가 만약에 M이 아니면 이 셀은 펄스, 뭐 true, 펄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쫙 논리적 결과를 내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를 눌러가서 틀린 것만 한 방에 갖고 오는 거거든요. 왜? 배열수식은 배열을 인식해서 한 번만에 그것을 인식해서 갖고 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일일이 안 해도. 근데 중요한 것은 i2는 나중에 밑으로 자동 처리할 때는 이것을 요 이행은 움직이면 안 돼. 고정돼야 되거든요. F4키 두 번. 요 행만 보죠. 발로 닫고. 자, 여기까지는 조건 1 가로가 끝났고요. 제가 조건 1 뺏기 업됐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기사 보입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 기록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 범위가 개선 범위. 기록 범위 잡고 야도 고정입니다. F4. 그리고 원래는 가로를 두 번 달아준 것인데, 그죠? 근데 스몰 함수는 라지나 스몰은요, K란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번만 딱, 콤마 K 값을 넣어주고 마지막 가로를 닫아야 돼요. 콤마 찍고. K 값은 여기에 순위 주소입니다. 저는 가려졌죠? 이렇게 가려졌을 때 찍기 힘들면 순위라는 필드명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주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F4키 세 번입니다. 열만 보시고. 괄호는 마지막 괄호 닫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남자 중에서 1등인 것은 2분 45초. 여러분들 2시간 45분이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내려오면 되죠. 내려가면 즉석이 되는 거예요. 10으로 내봅니다. 자, 이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아주 정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K가 들어간 바람에 그죠? 야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야 찍어주는지. 스몰에서 K 값을 의미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보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 패턴의 주목적은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 들어가는. 여기서 이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서몰은 K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이 중요한 거죠. 이거죠. 이 유형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if를 쓰는 경우는 그죠? 콤마 다 들어가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if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if가 없으면 공식은 당연히 그죠? 여기서 if를 빼면 가로를 두 번 열고 계산을 당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내야지. 그냥 가로 닫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건데 K가 없잖아. 그럼 끝만 찍고 K 넣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인식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2번은 야는 보시면 기록만 있죠, 위에. 야는 오른쪽으로만 자동 처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는 혼합 주소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밑으로 안 땡길 거니? 상대 참조를 하고 가도 돼. 그럼 조건이 기록 내가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예요. 기록 내 야가 키워드다. 기록 내는 여러분들 비교연산자 이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물어보는 시험이 꿀밖에 없어요. 문제는 쉬운데. 그러면 기록 내는 기록 이내는 3시간 이내가 되려면 3시간이 포함돼야 되죠. 같거나 짜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쉬워요. 음. 인원수 구하는 거죠. 인원수는 1이 들어가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오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거 아니오고 가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그냥 모음집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썸 다음에 함수명이 들어가죠. if 쓰는 경우죠. 괄호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그리고 개수 구할 땐 if가 있으면 콤마 1이죠. 이 공식. 그러면 조건이 뭐냐? 기록 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조 범위는 이하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요거죠. 기록이 참조 범위. 그죠? 요 안에서 뭘 찾겠다는 소리예요. 3시간 이내 값을 찾겠다. 그럼 찾으면, 맞으면요. 3시간 이내 값 보시면, 야, true, true. 그죠? 그 다음에, 야도 3시간 이내 값만 찾는다면, 몇 개가 나오냐면요. 필터링 한번 써볼까요? 3시간 이내 값. 뭐다, 여러분들, 3시간 이내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3개만 나오겠죠. 그죠? 3개만 바뀌는 어디에?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 필터링 3시간 이내 값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는 3이 너무 많네. 그죠? 저라면 여기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가 되는 거. 조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니까 콤마 1을 넣어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말로써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썸 다음에 if 다음에 기록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기록 범위 잡고 고정. 이야기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위쪽에 짚고 가로 닫고 조건 가로가 끊는 겁니다. 콤마 1. if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여기 답이죠. 그래서 쉬운 거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썸을 쓰고 if 쓰려 했죠. 함수명 썸입니다.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닫으면 자, 참조 범위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3시간 이걸 찾기 위해서는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 고정 F4 그 다음에 이하 띄워놓고 위에 주소집 갈로 닫고
왜 혼합을 안 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쓸 필요가 없죠.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콤마, if가 있습니다. 발로 닫고 여러분들 두 번 닫아야 되겠죠?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내야 됩니다. 가로가 잘 닫힌가요? 컨트롤 Shift 그리고 옆으로만 당기면 한 방에 다 나오죠. 그래서 배열 수식은요, 우리가 일반 함수는 그 목적이 맞는 함수를 다 찾아야 되지만은, 배열 수식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럼 배열 수식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외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고정, 혼합, 참조, 이런 거, 절대참,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소 형식이 틀리면 답이 안 나오고,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이라면, 문제 1번에는, 여러분, 출제형 1번은 그냥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라고 패턴이 그렇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문제 출제형 2도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답안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 이용합니다. 시트.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해 있죠. 가볼까요? 자,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딱 보니까 분위기가 왼쪽도 찍혀 있고 위쪽 찍혀 있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이런 분이 조건 두 개. 그럼 F4키 세 번이 한 두 번이죠. 그래서 문제 보면 부분과 품목별 돼 있죠? 부분이 조건일, 품목별 조건 이용하겠습니다. 항상 왼쪽을 조건 1을 하게 위쪽을 조건 1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판매 건수니까 1이 들어간다. 개수 건수는 1이거든요. if가 있느냐? if가 없습니다. if가 없는데 건수를 구하면서 조건이 두 개면 곱하기 1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공식으로 따지기 전에 우선 조건부터 보면 부분별 조건 1이고요. 품목별이 조건인데 부분별에서 소스를 보면 요거 신상 뭘 쓰랬냐면 표 3을 참조했거든요. 표 3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구분은 판매 구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 근데 우리 여기는 뭐만 찍혀 있냐면 두 글자만 찍혀 있죠. 신상 2월. 근데 우리가 막상 가보면 판매 구분은 뭐 11, 12도 있고 숫자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업을 또 만들어줘요. 이거 다 잡으면 엑셀이 못 찾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레프트 가지고 또 두 개를 추출해야 되죠. 레프트하고 라이트 함수 이런 게 참 잘 나옵니다. 보기보다. 자, 그럼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레프트는 조건 1 때문에 쓸 거예요.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품목 어디서 잡으면 됩니다. 판매 건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곱하기 1입니다. if가 없으니까. if가 없으면 여러분들 뒤에 곱하기 1은 조건이 두 개인 경우 안 넣어도 됩니다. if가 없을 경우. 그러면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에이, 두 번 닫는 거 아닙니까? 조건 뒤에 가로는 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열고 한 번 더. 마지막 조건이 가로는 빼고 한 번 닫는 거.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썸 다음에 여러분들 레프트 쓴 이유가 판매 구분 범위에서 뭐죠? 이거는 보정입니다. 항상. 참조 범위는 무조건 보정입니다. 왼쪽 셀 유선 F4키 3번, 3루수. 위쪽 추선 F4키 2번, 2루수죠. 분목 범위하고 보정입니다. 조건을 찾는 이 참조 범위 다 보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식을 넣으면 여기 답이거든요. 이게 뭐 전형적인 그냥 스탠다드 문제입니다. 스탠다드. 어찌 보면.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기초를 한다고 또 보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나오고 나오면 조금 시험 운이 좋은 거죠.
이 베이스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저라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쉬운 파트를 해놨어요. 자, 갈로 열고 여러분들 if가 없으니까 그거를 레프트 갈로 열고요. 그럼 신상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못 찾으니까 레프트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추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추출할 거냐면 판매국은 배열을 잡고요. 자, 고정 F4. 그다음에 콤마 있죠? 왜 있냐? 두 개만 추출해요. 요까지는 레프트 가로가 끝났고요. 최종 참조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야들이 좋아하죠. 이제 내 거 있네 하면서 이거 찾으러 가겠지. 추출해놨으니까 얘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네가 와서 이거와 같은 걸 찾아라 이거 찍어줘. 야는 F4키 3번입니다. 열망 고정. 자동차이기 때문에 발로 닫고. 야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겁니다. 이 가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곱하기 동시만 쪽하기는 발로 열고. 바지를 찾기 위해서 조건이 가로 열린 겁니다. 바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 간다? 표3에서 품목 범위를 잡아주면 돼. 야도 고정. 여기서 이꼴 자 바지니까 찾아라 이거죠. 위쪽 주소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F4키 2번 행만 고정. 위쪽은 이루수, 왼쪽은 삼루수로 있죠? 발로다. 자 마지막 가로 바꿔요. 2번 열고 한 번 열고 한 번 넣는다 하면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두 번째가 조건이 이거 일가를 맞는데 2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넣는다.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키가 안 먹는 이유는 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옆으로 당겨도 관계없습니다. 방향을 거꾸로 당겨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당겨도 되고 이렇게 당겼다가 여기로 가도 돼요. 그럼 2, 3, 2, 4 여러분들 2, 4, 4 없고 2, 3 넣어주시 식은 요겁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 이 문제가 조금 이 문제들은 교재 있잖아요. 기출문제. 거기서 뽑아낸 문제인데 조금 그래도 가까운 곳을 뽑아냈어요. 기출에 조금 가까운 패턴. 근데 이 기출문제는 이것은 한 5년 전 문제예요. 5년 전 문제인데 어, 한 개만 구할 거예요. 한 개. 한 개만 구할 때는 절대 참조를 굳이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해도 관계없고. 근데 문제 보면 하위 세 번째까지죠. 이 까지가 키워드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스몰하고 라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까지가 1입니다. 이할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이 문제가 키워드가 이 문제 속에 이하가 키워드. 하위가 까지가 나오면 2인데 비견상자는 이하를 써야 되고요. 라지가 또 나옵니다. 시험에서 라지 나오면 상위 몇 번째까지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상을 써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1부터 10이 있다면 간단한 예로 뭐 5개만 가거든요. 그러면 스몰 했을 때 세 번째로 만약에 아니, 두 번째로 짬값 지금은 여가 지금 세 번째니까 세 번째로 짬값 볼게. 이 일반 함수에서 세 번째 짬값 3하면 여러분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위 값 아닙니까? 하위 세 번째인 답이 3이 나왔어요. 근데 인은 같다는 것 같다. 인이 들어가면 연의 관계지만요. 세 번째 값을 구해서 그까지만 저 인의 값이 되려면 그러면
하위니까 세 번째, 즉 3보다 여러분들 크면 안 돼요. 왜? 하위값이니까. 하위값이니까. 그럼 3이 최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위에서 따지면 세 번째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러면 야가 여기 하위 세 번째 있는 값들 아닙니까? 3보다 여러분들 다 같거나 작은 값이 돼야지만 세 개가 이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를 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숫자가 이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숫자를 좀 달리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20, 뭐 50, 80, 랜덤으로 90, 뭐 그냥 120, 200을 할게. 그럼 80 값보다는 어 같거나 작은 값이니까 요 세 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라지 쓰면 여러분도 대형님 라지를 써볼게요. 라지 써서 세 번째로 큰 값과는 80이죠. 그러면 상위가 되는 거지, 상위. 상위 세 번째 이내 값이 되려면 여러분 80보다는 야간이 최소가 되는 거죠. 80보다는 같거나 큰 값이 돼야지만 상위 값 이내에 들어가는 거죠. 요 값 이내에. 그러니까 80보다 같거나 다 큰 값이 요 값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을 쓰는 거죠. 이게 키워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써머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범위에서 K보다 작은 값이니까 나중에 요 값을 구한 거 값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조 범위에서 요 값을 구했으니까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여기서 찾을 겁니다. 거기 이내거든요. 이 조건. 그러면 여러분들 판매수량 범위에서 판매수량 하위 세 번째까지 인값을 찾을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판매수량 범위 잡고 이해놓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야, 여기로 가서 직거를 찾을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하 값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범위도 여러분들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if가 들어간 경우죠. 그러면 배수 공식은 함수명은 써머리 들어간 거예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들어가죠. if가 아니고 에버리지 들어가고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니까 콤마 계산법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 반복이 됩니다. 평균을 구할 건데 판매 수량 범위는 참조 범위인데 원래는 고정인데 뭐 셀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고정을 안 하셔도 한 게 없어요. 자동 처리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하 요거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우리가 그 배수식 조건 있는 순서에서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가 대입됩니다. 스몰 함수가. 그럼 결과값을 구해서 요 결과값이 요 가서 찾는 거죠. 요 비견산자 이하인 값을 찾는 거죠. 요런 패턴이에요. 약 함수명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가로를 잘 봐야 돼요. 판매수량은 참조범위고, 그 다음에 이하 넣고 스몰 함수 가로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 뒤에 가로 뭐냐면 여러분들 조건 가로의 1가로 끝입니다. 가로를 두 번 닫아줘야 돼요. 조건 1 끝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계산 범위가 우연찮게 또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 범위가 계산 범위. 콤마 계산 범위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좀 지우고 이제. 그래서 지금 판매 수량 범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요. 이 문제가. 요거 할 때 여러분들 좀 빠르게 하려면 미리 지정해 놓고 복사해 놓으면 편합니다. 요거 집어넣고 요 집어넣으면 빠르니까.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답이거든요. 근데 고정은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왜? 한 개의 셀에만 구하기 때문에. 해도 관계없고요. 고정을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서, 일단 평균 구하니까 함수명은 average, AV만 치볼까요? 그 다음에 함수
if가 있으니까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서 이하값을 찾을 거냐 하면 판매 수량 참조 범위, 판매 수량은 여기 있죠? 밑에. H12부터 어디까지? H 여러분들 37. 여기서 그 다음에 이하 놓고 판매 수량 요것을 복사할까요? 범위를 복사해놓고 그건 편해. 이제 스몰 쓸 건데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거든요. 스몰 써가지고 SM만 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고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했을 때 4위 세 번째까지만 여기서 찾을 거예요. 이하 값을 찾는 거죠. 4위니까. 그래서 연산자 왜 이하가 들어가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가로는 조건 1가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죠. 콤마,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 아닙니까? 갖다 붙이시고 하고. 그리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번을 닫는다. 컨트롤 시프트 2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만 아시면 쉽게 구해집니다. 근데 문제 파악을 하는 연습은 기출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공식부터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제 공식 외웠다면 이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까지, 하위까지가 나오면 왜 이하가 될까? 그것만 이해하면 답은 나오죠. 자,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출제용 3부터는 뭘로 나냐면 제가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를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제 유형 3인데요. 옆에 이동하셔가지고. 자, 문제부터 보면 항상 여러분 표 1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고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표 2에서 구해야 했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 보면 부서 별 돼 있잖아요. 이 조건 1입니다. 별이 들어가면 조건 1 되죠. 딱 슬래시 해버리고요. 내가 조건 1이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가 계산 범위는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자, 여기까지만 따지면 좀 쉽게 들어가죠. 배열 수식이. 그래서 그때는 if하고 average만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그 밑에 보면 만약에 평균값이 76.5가 나왔다면 표시해가요. 76.5 다음에 점을 붙여라. 0이 나왔다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서 점을 붙여라.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을 요구하죠. 이렇게 형식 요구할 때는 텍스트 함수가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텍스트 함수는 형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 함수는 등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 요거 먼저부터 보면요. 일반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 텍스트 함수는요. 항상 문제 안에 형식이 주어집니다. 그럼 얘가 꼭 나와요. 시험. 그래서 텍스트 함수는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인수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 그래서 인수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갈 거고요. 이 결과 값에서 이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거든요. 형식은 왜 0이냐면 소수점 여러분들 0은 입력값에서 0을 표시하죠. 무조건 0.0 첫째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0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형식은 셀 서식에서 우리가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에서 지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쌍따옴표 안에 다 넣어줘. 얘는. 그럼 숫자는 무조건 0으로 할 거고요. 천단위 구분 경우는 샵, 콤마, 샵, 샵 0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수 자리에 배열 수식만 들어가고요. 요게 이것만 넣어주면 답이죠. 그러면 이제 배열 수식만 이제 해결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조건이란 부서별 업무 달성대 평균이니까 여러분들 뭐냐. 자, 계산 범위가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냥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함수명, 가로 열고 if 쓰는 경우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이상. 그럼 에버리지 쓰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끝에 두 번 닫고. 부서명 범위가 우리가 이 왼쪽 셀 주소가 뭐냐면요. 이 조건 요겁니다. 이 아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잡아주는 게 참조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찾기 위해서 우리 표의를 쓰랬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이걸 부서명을 다 잡아주면 되죠. 그게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조건에 들을 주소는 야를 찍으면 됩니다. 문자는 다 너니 다 들어가요. 같은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죠. 콤마 업무 달성도 범위. 네, 갈로 두 번 닫고 요 배열 수식이 어디 들어가냐면 요렇게 들어가네요. 결과적으로. 텍스트부터 들어가고요. 갈로 열고 에버레지 배열 수식이 들어갔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을 소점 첫째에 표시하겠다. 0.0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스타트는 텍스트입니다. 항상. 그죠? 결과에서 형식을 바꿔야 돼요. 인수에서 이 값을 받아서 요거 바꿀 거예요. 한번 써보면요. 그러면 너하고 텍스트 이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수 자리에 배열수식 평균을 한번 해볼까요? 에버리지 A, V만 치고요. 자,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부서별이니까 왼쪽 표의를 쓰랬지 않습니까? 참조 범위 잡으러 가야 되죠. 지정하러. 부서명 잡고 보정이죠. 그리고 이걸 왼쪽 셀을 찍을 거야. 제2사죠. 야는 밑으로만 땡기기 때문에 혼합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둬도 돼요. 갈로 밑 옆으로 땡기는 거 없잖아요. 갈로가. 열 고정하고 싶은데 하면 되고 할 필요성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콤마 계산법이죠. 부서별 업무 달성도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갈로를 두 번 닫아주면 되죠. 열 수식 끝났고요. 여기에 요 평균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텍스트 함수 인수 들어갑니다. 콤마 형식은 쌍따옴 치고 0.0점.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에 형식을 무조건 넣어주면 돼요. 따로 점을 쌍따옴표에 묶을 필요는 없고요. 쌍따옴표 안에 형식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 함수.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니까 68.0 밑으로 자동차. 여기 정답이에요. 그러면 식으로는 요것을 넣어준 게 요거죠. 0.0점 요거 확인해 보시면 프리컨시라는 함수는요 배열함수. 그러니까 일반 함수 안에 배열함수가 포함돼요. 배열 출시가 배열함수입니다. 얘는 지 혼자 쓰더라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돼요. 이 함수는 배열과 배열끼리 잡아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 그래서 이것은 절대 참조로 행방향,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 의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구할법을 잡고 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1, 배열 2인데 배열 1이 참, 이 순서 바꾸면 안 되거든요. 배열 항상 이 함수 나오면 구간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를 막바로 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옆에 보면 내려오면 이런 구간표가 있어요. 근데 실전 문제에서 실전 문제지만 구간이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한 개밖에 안 나왔지만. 그러면 이 배열이 요 60은 60씩 하는 게 아니고 60부터 69까지 요 숫자 전반이 시하거든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배열 1의 각 요소들이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거죠. 빈도수.
그래서 배열의 각각 요소들이 배열이 구간에서 등장하는 빈도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거는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요.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쪽부터 쓰는 건. 자, A1 여러분들 뭐 치냐면, 뭐, 이름을 칠까요? 아, 풀석 1일 합시다. 5일 특강 있습니다. 5일 특강에 가는 학생은 5일 출석다. 5일, 4일, 4일, 2일 했습니다. 출석 1입니다. 일주일, 5일 수업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옆에 C는 잠시 놔두고, 뒤에는 출석 일수 할까요? 야는 여러분들 빈도수를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1일 출석, 2일 출석, 자동 채우기 하는 거고요. 어, 한 번 출석한 사람은 여기서 몇 번 등장의 빈도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 몇 명, 세 명, 세 번 몇 명, 이렇게 빈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일은 요거거든요. 출석일, 요 배열일의 각 요소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요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근데 요것은 빈도수가 할 때 프리퀀시를 끄는데 프리퀀시는 여기 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작성하잖아. 한 방에 고알근을 잡고 들어가고 잡고 식을 넣고 컨트롤 시프트 엔드 치면 한 방에 다 나옵니다. 그런函수이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나오면 여기서 식을 넣고 땡기는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범위를 잡고 한 방에 그럼 야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배열 1이 여러분들 야가 배열이 배열리 구간, 요 구간에서 색깔 좀 달려드리면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요 구간에서 야가 어떻게 야의 결과를 내냐면 요 부분에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야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야가 배열 1 각각의 요소들이 배열 2 구간 첫 번째 주소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이 말은 이 전체가 한 방에 이하를 다 검사해버립니다. 확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하가 확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여기 1이 몇 개 있습니까? 없잖아. 0. 이하가 2는 한 개 있죠. 3은 없습니다. 4는 두 개가 나오네요. 빈도수니까 두 번 등장하네. 그죠? 요 각도수 두 번. 5도 두 번 나오죠? 요것이 한 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요 각각 셀에 들어가서 빈도수를 구해서 결과를 딱 내놓으시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잡고 부활 범위 봅니다. 그리고 넌을 넣고 프리퀀시라고 FR만 넣고 나옵니다. 배열 1을 절대 구간을 잡아서는 이하가 진짜 백이거든요. 야들이 이 구간별로 몇 번 등장하는지를 구하기 때문에요. 야가 배열입니다. 배열 1, 2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콤마. 야는 고정을 절대 하지도 않습니다. 고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한 방에 다 구하기 때문에. 배열 2 구간에서 이 각각 요소들이 여기 가서 몇 번, 여기 가서 몇 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래서 그죠? 나오죠. 그래서 야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벌써 다 보여졌는데. 땡길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식을 합력하면 이게 식을 굳이 넣어가지고 어떻게만 하시냐면요. 잘못된 방법인데요. 어떻게 식을 잘못 쓰냐면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넌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넣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땡겨봤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말이 안, 이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열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밀리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죠? 에이, 진짜 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정하면 이거만 나오게. 이거 안 봐, 고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고정 안 움직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망고 끝내서. 자, 됐어요. 그럼 고정을 시킨 거 아니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역만 나오지. 얘가 안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범위와 범위를 잡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죠? 밑으로는. 그래서 이 함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구할법을 잡고 한 방에 구해주는 거거든요. 이 하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 자동 처리하는 문제는 쉬워요. 자, 뭘 한번 구해보자. 야를 채워보세요. 치우고. 어떻게 문제를 변할 거냐면, 이거 B열이죠, B열. B열에서 우클릭, 삽입을 한 게 아니고, 삽입. 요게 여러분들, 수강 과목이라 합시다. 수강 과목. 요거는 커마 1급, 커마 1급, 커마 2급. 세 개를 다 커마 2급으로 하겠습니다. 커마 2급. 나도 커마 2급. 그럼 이제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빈도수를 살짝 치우고 여기는 커마 1급, 옆에는 커마 2급이라 할게요. 조건이 기획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런 문제죠. 요쪽은 이 노란색을 제가 넣어드리면 노란색하고 커마 2급의 빈도수는 각각 달리 보여야 되거든요. 조건이 기획된 거죠. 그 노란색 부분은 카말 1급만 찾아가지고 이 요소들이 이 구간에 동시로 다 들어가서 빈도수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커말 2급은 이것만 찾아서 이 배열이 전체가 아니고 배열은 요거죠. 얘들이 요게 동시로 다 들어가서 빈도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커마 1급은 이 두 개가 열로 들어간다면 이 안에 0이 다 나올 거고. 왜 없으니까? 5는 두 개 있네. 2가 나올 거고요. 요거면 2가 나오겠죠? 근데 커마 2급은 그렇지 않죠. 4, 4이니까 이감 인식에 쌓으면 야는 0이 나올 거고, 0 나오고, 0 나오고, 0이 있죠? 야는 0이 나오고, 야 1이 나올 거고, 야는 0이 나오고, 야는 2가 나오고, 야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조건이 계획된 거거든요. 그럴 때 적는 식은 조건이 계획되는 경우가 또 시험에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프리퀀시가 함수명이라고 하는데요. 별류식에서. 프리퀀시. 샤리 QUENC와 이게 함수명이 들어가. 발로 열고, if 들어가면 발로 두 번 열죠. 그리고 조건은 힘이 없죠. 지금 저 문제는. 발로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번이죠. 그리고 원래는 두 번을 닫아줘야 되는데, 프리컨시는 인수가 한 개 더 있죠. 배열 2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배열 2는 낙동과 오해를 됩니다. 야는 인식하는 거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것만 더 인식하고, 야, 이것만 더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이 이제 삶의 도구를 준다. 어디를 가서 찾아야 돼요? 배열 2가 없잖아요.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콤마 배열 2. 이걸 넣어줘야지, 맞죠? 그럼 앞에 거 이거 뭐냐? 저 색깔 좀 넣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까지가 뭐냐면, 색깔 달리는, 요까지가 빨간색 부분 있죠? 요까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1입니다. 요까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1을 구한 거예요. 배열 1, 배열 2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 시험 문제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출판사 교재는 이렇게 못 적죠.
왜 못 적냐면 이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만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정석적인 어떤 엑셀의 전형적인 식을 많이 적어놔요.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요 의미가 이렇다는 소리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1까지 구한 겁니다. 까지가. 그리고 콤마 배열 2를 넣어주고 가로 두 번 닫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if가 있으면 두 번 열고 원칙은 항상 지켜줘야 되죠. 두 번 닫아줘야 되지만은 small과 large처럼 k라는 인수가 들어가고 얘는 배열이라는 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고 닫아줘야지. 그죠? 이거 두 번 닫아보면 얘가 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옆으로 당기는 문제는 조건이 개입되거나 혹은 계산 범위할 이 부분이 달라져요. 뭐, 이것만 구한다는 보장 없고, 어떤, 이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빈도수를 구한다면, 우리가 이 if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도, 그 옆에 그 잡는 범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오른쪽으로 당길 수 있어요. 배열 1이 다를 경우거든. 조건 말고. 그건 경우는 좀 더 문제 나올 거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커마 1것부터 먼저 구한다면, 구할 범위 잡고,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프리퀀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0점 처리됩니다. 항상 구할번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 이 함수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넣어볼까요? 자, 프리퀀시 넣어보겠습니다. FR.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if 다음에 괄호 두 번 열고 조건 1은 커마 1급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참조 범위죠. 그리고 양 보정이죠. 자동체이기 때문에 있고 위쪽 셀 찍고요. 그러면 1급을 찾는 거. 야는 밑으로 당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옆으로만 당길 거니까. 자, 야가 조건 1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콤마 계산 범위는 배열 1, 출석이라는 거죠. 여기서 1급만 배열을 고르는 거죠. 1급만 찾는 거죠. 그러면 야는 보정이, 이거 상대가 아니고 옆으로 당기는 바람에 야, 보정이 돼야 돼. 그죠? 야는 보정이 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제가 시열, 열만 고정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일단, 열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열은. 그러니까, 열만 고정화되고, 절대 참조. 제가 이제 수강생한테 물어보기를, F4키 한 번 눌리기 편해요? 안 그러면 세 번 눌리기 편합니까? 한 번이 편하잖아요. 똑같은 답안 처리할 건데. 굳이 우리가 수고스럽게 세 번을 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눌려도 되는데. 채점기는 이하를 검사하는 것이 이하를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열이 고정 안 돼 있으면 틀렸다고 나오는 거지. 셀프 사기 한 번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산 범위거든요. 발로를 받았어요. 우리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콤마, 배열 2를 잡아줘야 되죠. 야, 너 오른쪽으로 당길 거니까 요때는 야가 또 고정될 수밖에 없죠. F4키 한번 번호로 되고요. 갈로 닫고 다 끝났어요. 이 녹색은 뭐냐면 요거 배열입니다. 그 다음 if 다음에 요까지는 배열 1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1식을 넣었을 뿐이에요. 요까지 구조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나오죠. 그리고 이 둘로 배제하지 마시고 막바로 옆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1, 2 맞습니까? 맞게 나왔죠? 이게 조건이 개입되는 공식이죠. 프리퀀시. 나는 뭐 어떤 문제 나와도 다 맞추죠. 단지 요게 조건이 돼서 어떤 함수가 또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거지. 요한이.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참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요. 프리퀀시 함수는 절대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용 문제는 없고요. 오른쪽 방향인 자동차용 문제는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배열 1 조건이 아니고 배열 1이 여러 개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옆으로 당기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면 아래 행방력 정체는 문제는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주는 것더라. 이것이 키 포인트.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 문제 하고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했죠.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했나? 안 했죠? 자, 안 했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할 건데, 업무 달성도 야는 배열이고요. 야는 조금 그래도 요거 아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업무 달성도에 대한 여러분들 뭘 구할 거냐면 이 점수 각각 요소들이 뭐냐면 각각의 점수들이 어떤 어디에 요 구간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구하는 거죠. 이 구간은 6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69까지 숫자를 세리는 거죠. 그죠? 개수. 그러면 배열이는 저거고 배는 요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함수가 나온 이유가요. 뒤에 명자 붙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요. 뒤에 형식, 숫자 뒤에 명자 붙이기 되기 때문에 명명이고요. 프리퀀시스 가지고 배열일, 배열일은 요거는 좀 쉬운 편입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만 잘 넣어주면 되죠. 그럼 배열 1을 잡을 때는 표 1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야지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표 우리 1을 이용을 했죠. 표 1에서 배열 1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 푸는 어디? 표 4에 있는 구간의 배열입니다. 요것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빈도수가 나오겠죠. 그어서 숫자 뒤에 명자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부활 범위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능하시고 프리퀀시 알고 나면 크게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는 텍스트 발로 열고 이제 프리퀀시가 들어가죠. 그럼 배열일은 여러분들 표일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가 고정하는 거 없어요? 조건 아니면 그냥 좀만. 그 다음에 배열일은 옆에 요 업무 달성도 구간 범위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이제 텍스트 함수 인수죠. 영명 주자리 명자 붙여라.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하면 답입니다. 2명, 4명, 7명, 4명, 6명. 그래서 10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